네, 통일 얘기가 또 다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책을 쓰신 신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책을 쓰셨는데요. 통일이 되면은 이 표를 가져갔는데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통일이 되면은 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통일되면 그냥 막연히 잘 산다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게 어느 만큼 가는가 하는 거 이제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통일 10년 후에는 만일 우리가 소득이 4만 달러 정도에 통일된다고 한다면은,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일 10년 후에는 남북한 이 평균 소득이 7만 7천 달러 가지고 북한 다 합쳐서요. 그렇죠. 다 평균해서 이제 이만큼.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1,000달러 내외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간다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남한 이거는 목표를 어디 잡았냐 하면은 남한 소득의 절반까지 따라오는 선까지 10년 동안에 하는 거로 했는데, 근데 절반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시작할 때 남한의 4만 달러보다 더 높은 거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1,000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만드는 데까지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남북한 다 합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저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거가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막연히 통일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러면 누구는 그런 얘기 못하냐? 뭔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통일 안 돼도 우리가 그러면 우리 10만 달러 될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통일 안 되면 10만 달러 될 수도 있고 20만 달러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조건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게 특이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체제 자체가 자유민주, 우리로 시장경제, 그리고 거죠. 법치로 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북쪽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이라고 그러는 게 독일에서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답습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특별히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조건, 그 두 가지는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이렇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거지, 그냥 구구식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계산하셨다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독일처럼 통일됐다 그러면은 바로 섞어버리면은 서로 똑같은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게 전부 흐트러지고 마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남북을 10년 동안, 통일을 10년 동안은 분리해서 경제 성장을 따로 시킨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중국하고 홍콩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분리된 그거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정부 아래서 이제 움직여지는 거지만은 저쪽은 저쪽대로 따로 급속하게 이제 성장을 시킨다 하는 건데, 그 성장시키는 과정에는 이 성장이라는 거는 이 노동하고 실물 자본이 결합이 돼서 이제 생산물이 나오는 건데, 근데 저쪽에 노동력은 있는데 이 실물 자본이 없는 거라.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그거를 전부 남한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로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쪽에 그냥 일방적인 원조냐 하면은 이쪽은 이쪽대로 그것 때문에 경제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못한 건데, 이게 일본의 경우에 2차 대전 바로 후에 완전히 폭망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저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는 네.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폭망하는데 어떻게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냐 이렇게 단순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했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북쪽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남쪽도 그걸로 해가지고서 엄청난 발전을 한다. 네. 그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가 이 계산이 나온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제 지금 G2로 가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지금 세계 석학들이 네. 좀 지나면 통일되면 한국이 G2로 갈 거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러고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죠. 그 전에 미래학자들이 이미 나왔어요. 아니, 미래학자들은 10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이게 나온 겁니다. 10년 전에 나왔다니까. 그런데 네. 그렇게 예언적인 거, 네. 미래학자들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는 구체적인 그렇죠. 계산을 통해서 나온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통일은 북한하고 통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이 통일을 원하질 않아요. 김정은이가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자기가 누리는 최고의 권력을 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놈이 놓을 거냐 이거예요. 안 놓죠. 그리 그걸 어떻게 안 놓으니까 제가 30년 전에 제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통일을 하려면은 절대로 저쪽에 정권하고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쪽 주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통일은 대박이다 하고 시작하면서 이분이 그거를 파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쪽 북쪽하고 뭐 시위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전부 드레스덴 선언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가 저쪽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때까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겁니다.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뭐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철통 사회에서 민중 봉기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네. 그냥 통일된다고 저 사람들이 좋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저 뭐 김정일이 김일성이 나쁜 놈들 욕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일돼서 이렇게 가면 같이 잘 사는 거고 같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인센티브를 앞에 놓고 그러고서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야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거니까 이걸 저 사람들한테 납득을 시키면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게 지금 김정은이는 죽어도 그거 안 내놓거든요. 김정은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북쪽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개입을 하게 되면은 전쟁이 바로 나버리고 마는 거거든. 근데 전쟁 나면은 쌍방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저쪽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저 튀니지에서 옛날에 저 카다피를 몰아냈잖아요. 네네. 23년 독재하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제스민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북쪽에서 목난 혁명을 이제 일으킬 때가 됐다. 이게 7, 80년 지났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그냥 막연히 그냥 혁명해라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면 이렇게 가는 거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물론 정확한 이런 뭐 77,526번 이게 시뮬레이션에 나온 거 의미 있습니다만 이런 비슷한 얘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많이 했고 그 전부터 통일되면 대박이고 북한도 니네들 잘 살 수 있다는 대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처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온 거는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썼잖아요. 아니 그건 제 책을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이 썼잖아요. 그렇죠. 책이 그러니까. 2012년에 나왔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얘기를 한 겁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를 이제 원조시지만 아니 제가 뭐 원조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여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통일은 대박이라고 잘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잘 저기 인민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금방 몇 달 동안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좀 시간을 두고 해야지. 그래서 이게 4만 불 때 통일된다고 그러면 지금 한 우리 3만 5천 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만 불 정도로 가려면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된다는 거를 가정하면서 그때까지 작업할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이거 내놨으니까 금방 내일 모레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지금 3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통일되면은 북한 잘 살게 되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던 너무 철통사회라서 그래서 목숨 걸고 탈출하는 게 내가 잘 사는 길이다. 그래서 34,000명이 압록강 두만강에서 걸리면 총 살리고 죽는데 죽음을 걸고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를 너무 좌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은 와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네. 세상이라는 게 꼭 자기네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튀니지에서는 사람이 죽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이게 하다 정말 안 되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튀니지의 그 철권 통치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루어지는 세뇌 교육에 의한 체제가 완벽히 갖추어진 철권 통치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다르죠, 지금 7, 80년 동안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 한계에 다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뭐 이밥에 고깃국에 뭐 기와집에 살게 하겠다는 게 이때까지 전부 헛소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근데 그냥 앞으로 우리가 잘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잘 되는 세상에 G2로 가는 이런 거를 북쪽 사람들이 일단은 알아. 그냥 막연히 잘 살다는 거 그런 건 아니고 뭐 베트남처럼 잘 살고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G2까지 가는 이거를 정말 자기네들이 이해했을 때 그때는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근데 요즘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그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그러면 교수님 책 이 통일 대박 저 주장하신 것도 벌써 10년 되잖아요. 책 가지고는 어렵고 아니, 지금 어떻든 10년 제가 되셨잖아요. 저 USB 드린 거 거기 4분짜리 그거가 북쪽에 들어가면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통일을 원할까요? 한국 통일을? 미국은 원하지만은 중국은 안 원하지. 중국은 자기네들 북한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중간 지대도 되는 거고 절대로 원하지 않죠. 미국도 원하지 않을걸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서 중국이 워낙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견제하려면은 통일된 한국이 있어서 일본하고 같이 미국하고 같이 가야지 중국을 대항할 수 있지. 그냥 내버려뒀다간 지들이 당하거든. 그러니까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게 세계 전략에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찬반이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분석들도 많아요. 뭐 물론 의견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이제 문재인 같은 놈들, 이재명 같은 놈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게 골치 아파. 중국하고 붙는다는. 그렇게 되면 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재명이 같은 놈도 싱하이밍하고 붙어서 저러는데 이재명이가 많이 대통령 되면은 아찔한 상황 아닙니까? 중국하고 붙어버리고 미국하고 단절을 시켜버리면은 남북한 통일시켜놨는데 통일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되는데 이게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간다. 미국으로서는 상상하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남한 쪽만 관리해서 뭡니까 중국의 대륙 세력이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거 막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그건 너무 세계 전략을 단견인 게 한국의 통일되면 무조건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미국처럼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가 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김일성 하는 것처럼 이 밥에 고기 먹기도 힘들게 돼 있습니다. 시장경제 가는데 이재명 같은 놈들이 나오면 이재명 온다고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 전혀 안 됩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아니 대통령 되고 지가 여기도 딱 이 밥에 고깃국 먹이도 힘들게 만드는 그건 뭐 지가 하는 거고. 아니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었잖아. 문재인이 되더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거는 돼가지고 어떻게 흔들어놨는데 우리나라를. 글쎄. 한미동맹 훼손시키고 중국과 밀착하고 북한과 밀착하고 이렇게 흔들어놨는데. 그렇죠. 또 대통령이 어떤 놈이 나올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을 모시도록 해야죠. 좋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잘못해놓은 거 이제 수습하면서 요담 대통령이 정말 통일 대박까지 갈 수 있는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 나와줘야 이제 우리고 그렇게 크게 되는 거지요. 근데 보통 정치인들 중에는 사실 통일 생각하는 분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제까지.
저 황교안 총괄 대표가 통일 열차 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서 시작하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런 분이 나와줘야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이렇게 입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네, 뭐 정광훈 목사도 자유통일로. 그렇죠. 정광훈 목사도 잘하십니다.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통일에 대해서. 근데 일부에서는요, 지금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통일하느냐 이런 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저쪽에 저렇게 돼 있는 한은 우리가 이게 통일되면서 평화 속에서 이렇게 잘 나가야 그래야지 이제 국력도 커지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같이 잘 사는 거지. 당장 조금만 잘 산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망가지게 돼.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제 문씨 같은 사람 들어와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엉망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죠. 참 우리 신창민 교수님이 통일은 대박 총정리를 하시고 10년 동안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이상적으로 이렇게 참 학술적으로 뒷받침을 해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려면 제 생각에는 부정선거 없애야 돼요. 그렇죠. 부정선거를 없애야 바로 그거를 황교안 총괄 대표가 부정선거 그렇게 해서 공명선거 가자고 그러는 그것만 해가지고 정치 지도자가 안 되고 통일까지 내다보면서 양쪽을 다 겸해야 이제 그런 대통령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통일 10년 후 이렇게 되는 이 청사진 이 희망찬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참 힘들지만은 열심히 해야죠. 정기영 회장이 옛날 그랬대요. 뭐 하다가 그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해봤어 그런다는데 우리도 하여튼 이런 길이 있으면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는 건 하늘이 그냥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방법이 대추나무 밑에서 대추 땅 떨어지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면서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신창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